지은은 결혼식 당일 새벽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교회 뒤편 골목에서 사라졌다. 가족들은 패닉에 빠졌고 경찰이 동원되었지만 그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내 아파트 문 앞에 그녀가 나타났고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미안해, 민지야. 나 너 없인 못 살아라고 속삭였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지은과 민지는 대학 시절부터 비밀스러운 연인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보수적인 가족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항상 숨겨져 왔다. 지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미래를 철저히 계획했고 그녀를 재벌가 자제와 결혼시키려 했다. 민지는 평범한 가정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박을 견디며 지은을 사랑해왔다. 그날 지은은 결혼식 직전 민지의 메시지를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달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단순한 로맨틱한 도피가 아니었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의 실종을 스캔들로 여기고 언론에까지 알렸다. 재벌가 약혼녀 실종, 납치 의심지라는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다. 민지의 삶도 뒤집혔다. 그녀의 직장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너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라고 물었다. 민지는 지은을 숨겨주기로 했지만 내심 두려웠다.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선택일까? 아니면 더 큰 파국을 부를까? 첫째 날 밤, 둘은 민지의 작은 원룸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자빠가 나를 강제로 결혼시키려 했어. 그 사람, 나한테 관심 없고 그냥 사업 때문이야 라고 울면서 말했다.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며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 내 가족이 날 미워할 텐데 라고 답했다. 그 순간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의 어머니였다. 지은아, 어디 있니? 제발 돌아와. 내가 이러면 가족이 망해. 지은은 전화를 끊고 떨었다. 다음 날 지은의 가족이 민지의 집을 찾아왔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며 내 딸 어디 있어? 내가 유혹한 거지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문을 열지 않았지만 창밖으로 그들의 환한 얼굴을 봤다. 지은은 구석에서 웅크리고 미안해, 민지야. 나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다. 민지는 결심했다. 우리 서울을 떠나자. 시골로 가서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그녀의 가족은 부유했지만 그녀 자신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민지를 끌어들인 건가? 이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그들은 결국 부산으로 도망쳤다. 기차 안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고마워. 너만 있으면 돼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착한 부산의 작은 모텔에서 현실이 그들을 덮쳤다. 지은의 카드가 정지되었고 민지의 저축도 바닥났다.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여자들 이상하지 않아? 라는 속삭임. 사회의 정상이 아닌 관계를 숨기기 위해 그들은 친구인 척 행동했다. 한 달 후 지은의 과거가 그들을 쫓아왔다. 그녀의 약혼자였던 남자가 부산까지 찾아온 것이다. 그는 호텔 로비에서 지은을 발견하고 너 때문에 내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 돌아와 라고 협박했다. 민지는 그 광경을 보고 달려들었지만 남자는 너 같은 년 때문에 지은이가 미쳤어 라고 비아냥거렸다. 싸움이 벌어졌고 민지는 주먹을 맞았다. 지은은 울면서 남자를 밀치고 가지마 나 민지 사랑해 라고 외쳤다. 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렸고 소문이 퍼졌다. 민지는 그날 밤 상처받은 얼굴로 지은에게 물었다. 정말 나 때문에 포기한 거 맞아? 후회 안 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에 망설임이 스쳤다.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연락을 했고 내가 동성애자라니 치욕이야 라는 메시지가 왔다. 민지는 자신의 가족도 걱정됐다. 어머니가 전화로 민지야, 너 요즘 여자랑 산다는 소문이야. 그게 사실이니? 라고 물었다. 민지는 엄마,
나 행복해라고 대답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우는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이력서에 가족 배경이 드러나 거절당했다. 너 같은 사람, 우리 가게에 필요 없어 라는 말, 사회의 차별이 그들을 짓눌렀다. 민지는 우리 서울로 돌아가자. 싸워보자 라고 제안했지만 지우는 아니, 그럴 수 없어. 아빠가 날 병원에 보낼 거야 라고 말했다. 그녀의 가족은 동성애를 병으로 여겼다. 어느 날 민지의 직장에서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민지 씨,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소문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해해. 그만둬. 민지는 충격받았지만 그게 왜 문제죠? 제 사생활인데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결국 해고됐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지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사랑만으로는 안 돼. 지은은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반복했다. 그 밤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하지만 이 위기는 그들의 결속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포기하지 마, 같이 이겨내자라고 다짐했다. 부산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면서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더 깊어졌지만 동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지만 낮은 임금으로 고생했다. 지은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며 기다렸지만 점점 무기력해졌다. 민지야, 나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야 라고 그녀는 말했다. 민지는 아니야, 너는 내 전부야 라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부담을 느꼈다. 그때 지은의 여동생이 몰래 연락했다. 언니, 아빠가 병들었어.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제발 돌아와. 지은은 그 말을 듣고 흔들렸다.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야, 나 가봐야 할까? 민지는 가지마. 그건 함정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동요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가족 꿈을 꾸며 깨어났다. 어느 주말 그들은 바다로 산책을 나갔다. 파도가 치는 해변에서 지은은 우리 결혼할까? 해외에서 라고 제안했다. 민지는 기뻤지만 현실을 직시했다.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야? 사회의 법적 제약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그 대화 중 지은의 핸드폰에 아버지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내가 동성애자라는 건 알았어. 하지만 치료받아. 가족으로 돌아와. 지은은 충격받아 핸드폰을 바다에 던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민지의 어머니가 부산으로 왔다. 민지야, 집으로 와. 내가 여자랑 산다는 거 이웃들이 다 알아. 창피해 죽겠어. 민지는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그건 병이야. 정상되어라 라고 외쳤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고 숨었다. 민지는 어머니를 돌려보냈지만 가슴에 상처가 남았다. 가족을 잃는 대가가 이토록 클 줄이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지은은 우울증 기미를 보였다. 그녀는 민지야, 나 너한테 짐이야. 헤어지는 게 나을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화가 나.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그들의 사랑이 시험받고 있었다. 사회의 압박이 내적 갈등을 키웠다. 한편 지은의 약혼자였던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지은 씨, 가족이 소송 준비 중이야. 납치 혐의로 민지 씨를 고소할 거야.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민지는 거짓말이야. 증거 없어 라고 반박했지만 불안했다. 그들은 변호사를 찾아 상담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법적 보호가 없어요? 가족의 영향력이 크죠. 변호사의 말이 그들을 절망케 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놨다. 사실 결혼식 전에 아빠한테 고백하려 했어. 하지만 무서웠어. 민지는 이제라도 같이 가서 말하자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은은 아니,
그럴 수 없어. 아빠가 날 버릴 거야. 도덕적 딜레마가 그들을 괴롭혔다. 사랑 vs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위기가 고조되면서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달았지만 항상 숨겨왔다. 지은아, 나도 가족 때문에 고통받았어. 하지만 너 만나서 용기 냈어. 지은은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라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밤을 보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로운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여동생이 다시 연락해더니 아빠가 정말 아파. 병원에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결국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다. 민지야, 혼자 갈게. 너는 여기 있어. 민지는 안 돼. 같이 가자라고 주장했지만 지은은 위험해. 나 혼자 해결할게 라고 고집했다. 민지는 그녀를 보내고 홀로 남아 불안에 떨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 지은이 서울로 떠난 후 민지는 부산에서 홀로 지냈다. 매일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메시지는 점점 줄어들었다. 아빠 상태가 심각해. 조금만 기다려. 민지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가족에게 설득당한 건 아닐까? 사회의 보수적 가치가 그들의 사랑을 위협했다. 한 주 후, 지은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민지야, 아빠가 날 용서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지는 무슨 조건? 이라고 물었다. 지은은 치료받아. 동성애를 고치라고. 민지는 충격받아. 그건 불가능해. 사랑은 병이 아니야. 라고 외쳤다. 지은은 울면서 나도 알아. 하지만 아빠가 죽을 뻔했어. 나 때문에.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민지는 너 가족 선택한 거야? 나 포기하는 거?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야. 그냥 시간 벌잡. 하지만 민지는 믿기 어려웠다. 그녀는 직장에서 동료에게 털어놨다. 내 연인이 가족 압박 때문에 흔들려. 동료는 한국에서 동성애는 힘들어.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김민지는 화가 나 사랑을 포기하라고 라고 반박했다. 그날 밤 지은은 치료 클리닉에 가기로 했다. 한 번만 가볼게. 아빠 안심시키려고. 민지는 가지 마. 그건 세뇌야 라고 만류했지만 지은은 나 혼자 결정할게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지은은 서울로 다시 갔다. 민지는 그녀를 따라갔지만 클리닉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사회가 우리를 갈라놓는 건가? 클리닉에서 나온 지은은 피곤한 얼굴로 의사가 말하길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대. 하지만 나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안도했지만 불신이 남았다. 그들은 부산으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지은의 가족이 계속 연락했고 치료 잘 받고 있니? 라는 메시지. 민지는 이제 그만해. 우리 삶이야 라고 말했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민지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의 반대는 흔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지은에게 둘이 공개하자. 세상에 맞서자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무서워. 직장 잃을까 봐라고 답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배신이 일어났다. 지은의 여동생이 그들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 언니의 비밀 생활기라는 캡션. 소문이 퍼졌고 민지의 직장에서 다시 문제가 됐다. 상사가 이미지 실추야. 그만둬라고 말했다. 민지는 절망했다. 지은아, 내 동생이 왜? 지은은 몰라. 아빠 지시일 수 있어 라고 울었다. 이 사건은 그들을 대면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이제 선택해. 가족이냐, 나냐, 라고 물었다. 지은은 둘 다 원해. 왜 선택해야 해? 도덕적 딜레마가 절정에 달했다. 사랑과 가족,
사회의 압박 사이에서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그녀는 민지야, 미안해. 가족 곁으로 갈게라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아 배신이야, 라고 외쳤다. 하지만 지은은 떠나지 않았다. 대신 다니, 같이 싸우자. 공개하자라고 바꿔 말했다. 그녀의 식성이 일어났다. 아빠한테 솔직히 말할게. 민지는 정말 이라고 물었다. 그들은 서울로 향했다. 지은의 집 앞에서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지은아, 돌아왔구나. 하지만 민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너는? 서울집에서 대면이 시작됐다. 지은의 아버지는 지게 무슨 짓이야? 내가 데려온 저 여자는 뭐냐?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떨면서 아빠, 민지는 제 연인이에요. 사랑해요. 아버지는 충격받아 미쳤어? 그건 비정상이야. 민지는 사랑은 정상입니다. 왜 이해 못하세요? 라고 반박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지은아, 제발. 가족 망치지 마. 그날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치료받아. 아니면 유산 상속 안 해라고 협박했다. 지은은 돈 필요 없어요. 자유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곁에서 지지했다. 하지만 여동생이 언니, 내가 이러면 나도 결혼 못해. 사회에서 왕따 되라고 말했다. 사회적 압력이 가족 전체를 짓눌렀다. 밤이 되자 지은은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했다. 아빠, 왜 날 이해 못해? 나 행복해. 아버지는 사회가 용납 안 해. 내 미래 망칠 거야. 지은은 울면서 자빠의 미래잖아요. 제 인생이에요. 이 대화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생각해볼게 라고만 말했다. 다음 날 언론이 끼어들었다. 지은의 실종 사건이 재점화됐고 재벌가 딸, 동성 연인과 도필라는 기사가 나왔다. 민지의 이름도 공개됐다. 그녀의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고 너 미쳤어 라는 메시지. 사회의 정죄가 쏟아졌다. 민지는 지게 대가야. 하지만 후회 안 해라고 지은에게 말했다. 위기 속에서 그들은 LGBT 권리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원은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싸우세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지은은 인터뷰를 수락했다. 저는 동성애자예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기사가 나가자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지은의 아버지는 화가 나 집에서 나가 라고 외쳤다. 그들은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긍언해요 라는 댓글. 민지는 변화가 시작됐어 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팠다. 지은의 어머니가 몰래 연락해 아빠가 후회해.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라고 말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민지는 자신의 가족과 대면했다. 어머니를 불러 엄마, 날 받아줘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사랑의 작은 승리였다. 지은도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날 버리지 마세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지은의 약혼자였던 남자가 복수로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혐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변호사는 증거가 약해.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지은은 증언했다. 저는 사랑 때문에 선택했어요. 후회 없어요. 판사는 개인 자유를 존중하지만 사회 규범을 고려라고 말했다. 결과는 무죄.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 과정에서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서로 다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이별. 그 대가를 치르며 그들은 성장했다. 재판 후 지은과 민지는 서울의 새 아파트를 구했다. 공개된 삶을 선택한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많았다. 지우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인터뷰 때문에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이미지가 안 좋아요. 민지는 프리랜서로 전환의 자유를 얻었지만 수입이 불안정했다. 어느 날 지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지은아, 미안해. 내 행복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는 병에서 회복된 후 생각이 바뀌었다. 민지 씨, 내 딸 잘 부탁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가족의 화해가 이뤄졌다. 하지만 여동생은 여전히 거부했다. 언니, 내가 날 망쳤어. 자매관계의 균열은 아팠다.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왔다. 그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에 나오면서 LGBT 운동에 기여했다. 지지자들이 늘었고 용기 내줘서 고마워라는 편지.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비정상적인 사랑 반대, 민지는 왜 우리를 미워해?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야 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은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지만 상징적이었다. 돌아온 후 지우는 민지야,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둘이서 한 거야 의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매일 사회의 압박과 싸웠다. 마지막으로 지은의 식성 이 모든 것을 바꿨다. 그녀는 책을 쓰기로 했다. 숨겨진 사랑, 우리의 이야기 출간 후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논쟁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가? 민지는 미소 지으며 사랑은 자유야 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묻는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랑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